1번 직류기의 효율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죠. 고정선하고 뭐가 같아야 된다. 근데 왜 3번은 틀려요? 왜 3번은 틀리냐고. 전부와 동선은 철선하고 같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고정선은 뭐뭇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고정선에는 철선하고 무슨 선이 있어야 된다? 기계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고정선에서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철선이지만 그래도 반드시 무슨 손실을 포함이 된다? 기계선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말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정 전압으로 운전하고 있는 직류기의 발전기의 손실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i제곱이다. 베타의 i제곱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전손실은 뭐예요? 전손실이 예? 전손실이 철선하고 예? 철선 그 다음에 뭐예요? 동선이라고 보면 그러면 알파가 있고 여기 플러스 베타 i제곱 있잖아요. 여기 식에서는. 예? 그러면 알파가 이제 무슨 손실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여기가 전손실이면 철선 플러스 여기도 기계선이 있어야겠죠. 실제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고정선 플러스 뭐예요? 수화선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고정선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부하선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알파는 베타 i제곱 같을 것이고요. 고로 i는 루트의 베타분의 뭐다? 알파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이해를 못해요. 지문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틀린 경우가 많아요. 아, 이 문제가 나오면 알파하고 베타 i제곱이 어찌다 같다. 거기서 i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효율이 80%고 출력이 10kW예요. 직류 발전기의 전손실은 얼마나 물어도 전손실. 효율이 80% 발전기라고 했죠. 그러면 발전기니까 0.8은 0.8 10 플러스 뭐예요? 손실은 모르죠. 그럼 10이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0.8은 입력은 모르죠. 예? 입력은 몰라요. 출력은 지금 10kW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입력은 어떻게 돼요? 12.5가 되겠죠. 예? 그러면 출력이 10kg 나왔고 입력이 12.5니까 당연히 2.5가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구하든 간에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간단히 생각하면 어차피 수치가 주어졌으니까 거기 값이 있죠. 여기다가 사지선다형에다가 여기다가 2.5를 집어넣어서 몇 프로만 만들면 돼요. 80%만 만들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푸셔도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 30페이지의 시험. 첫 번째 절연장 측정 시험.
절연장이라는 자체를, 절연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뭐예요? 맥업. 또는 뭐, 절연 저항계죠. 절연장은 클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절연장은 어찐다? 클수록 좋아요. 맞죠? 절연장은 클수록 좋습니다. 자, 근데 이런 절연장의 측정 시험,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상당히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공식 자체가 지금 잘 보시면 절연장 측정해가지고 전격 출력분의 전격 전압에 플러스 1000 메가옴 그랬어요. RT라겠죠? RT인가요? R 뭐예요? I요? 그냥 R의 몸이라 할게요. 메가옴이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가 플러스 1000은 있어요. 플러스 1000은 있다고요. 그리고 단위가 메가옴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전격 출력분의 전격 전압이라고 했어요. 전격 출력분의 전격 전압. 전격 출력은 뭐예요? 킬로 와트라고 되어 있죠. 전격 출력이 킬로와트. 그러면 이게 지금 절연장을 측정하는 시험인데 전격 전압 나누기 전격 출력 플러스 1000, 여기 1000이라는 숫자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했어요. 요거를. 그 다음에 여기가 당연히 메가옴이 돼야겠죠. 단위가. 근데 이 문제가 헷갈리니까 이런 절연장 측정을 잘 보시면 전격은 같죠. 정해진 규격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절연장을 측정할 때는 전격은 같으니까 여기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예? 세 번째가 나오면 뭐라고 줘야 돼요? 뭐라고 줘야 돼요? 전출이라고 지어주잖아요. 전출. 아, 그러면 절연장, 직류계에서 절연장 측정할 때는 뭐다? 전출이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죠. 전출. 아시겠어요? 전출. 그 다음에 또 외우기 싫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가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90도) 그 다음에 이놈이 120도인가? 여기는 180도 초과. 이놈이 180도. 여기가 155도인가? 90도. 105도고, 105도. 105도. 120도. 130. 130도인가? 나도 헷갈려. 130. 이게 절연물의 최고 온도거든요. 이 수치를 물어봐요. 수치를. 수치. 90도, 105도, 뭐 120도, 130도, 155도, 180도, 180도 초과.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이게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인데
90도, 105도, 120도, 130도, 155도, 180도, 180도 초과입니다. 여기는 지금 절연물에 무슨 온도라고 했어요? 제가 최고 허용 온도라고 했어요. 최고 온도에 의해서 이쪽이 좀 잘 물어봐요. 이쪽. 이렇게. 그래서 저는 외울 때 이거를 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FHC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필드 하키. 하키잖아, 하키. 그래서 웹, 필드 하키 이렇게 해서 YAEB, FHC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외울 때. 그런데 이 문제가 꼬여지면 어떻게 하냐면 절연물에 최고 허용 온도는 어떻게 수치가 나냐면 온도, 상승 온도 플러스 G 온도. 네?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를 계산할 때 온도, 상승 온도 플러스 G 온도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또? 온도, 상승 온도를 물어볼 수 있어요. G 온도는 보통 몇 도시란다? 40도시로 해요. 이게 40도예요, 40도. 그러면 여기 2 볼게요. 2가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라고 나오지 않고 온도 상승 온도라고 나왔어요. 또는 여기 P 130.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요놈이 얼마란 뜻이에요? 만약에 이 그러면 120도는 온도 상승 온도는 모르죠. 예? 플러스 몇 도요? 40도시고. 그래서 온도 상승 온도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헷갈리게 보는 거예요. 최고 허용 온도는 G 온도 몇 도시를 다 플러스한 것이다. 40도시를 플러스해서 간 값이다. 이해하셨죠? 저거 외우기가 싫어해요. 저런 수치를. 그래서 A하고 E하고 B가 좀 YAEB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하법. 그래서 부하법. 부하법이란 말은 온도 상승 시험법이에요. 부하법이란 의미가. 부하법이 온도 상승 시험법이라고. 그러면 부하법에서 온도 상승 시험법인데 실부하법이란 말이 있고 반환부하법이 있어요. 실부하법, 반환부하법. 실부하법이란 말은 실제 부하를 걸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 부하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부하를 이용하니까 실제 부하가 뭐다? 부하는 에너지가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하를 뭐를 연결하겠다? 전구랄지 저항이랄지. 그러면 전구를 한번 연결했다 봅시다. 전구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온도 상승이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전구가 켜져 있으면 온도가 어찌면 올라갈 거라고요. 그거를 측정하겠다. 그게 바로 실부하법이라는 자체예요. 그런데 그러면 실제 온도를 측정해서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실제 온도를 측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온도를 측정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 현실이 커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만 쓰겠다? 소형 부하만 쓰겠다 그 말이에요. 실제 손실이 크기 때문에 부하가 적은 데만 쓰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환부하법이 반환부하법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방법.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 반환법은 손실이 적어요. 적다. 근데 이걸 많이 물어봐요. 거기 종류 있죠. 반환법의 종류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카프법, 그 다음에 흡킨스법, 블론데법 세 가지가 있다. 카프법, 이건 종류만 물어보는 거예요. 종류만. 종류. 그 다음에 토크 및 출력 측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이 전기 동력계예요. 전기 동력계의 대형의 토크를 측정, 토크 및 출력을 측정할 때는 뭘 쓰냐? 전기 동력계를 쓰겠다. 그러면 토크는 어떻게 돼요? 토크가 파워라고 해요. 토크는 뭐예요? 단위가 뭐예요? 토크의 단위가 뭐냐고요? 뉴턴, 미터, 킬로그램 미터죠. 그러면 힘 곱하기 뭐예요? 길이잖아요. 그러면 F 곱하기 뭐예요? L이죠. 힘 곱하기 길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응? 힘 곱하기 길이니까 0.975, 975 나왔죠? 네. 그러면 n분의 p 이렇게 쓸 수가 있고 9.55 n분의 p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토크니까. 그러면 여기에 단위는 뭐? 응? 킬로그램 미터고. 여기에 단위는 뭐? 근데 우리 교재는 지금 뭐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킬로그램 미터로 표시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출력은 어떻게 돼요? 출력이란 말은 여기 값하고 여기 값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P는 어떻게 된다? 0.975에 F에 L에 뭐 이렇게 되겠죠. P 값이니까. 그러면 기출문제 개념에서 보시면 나온 거 볼 때 전격 출력 어떻게 오라겠어요? 전출이라고 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110에 플러스 몇 킬로? 5킬로 플러스 킬로와트니까 그 다음에 얼마? 1000이죠. 110이네. 110. 그러면 이 값이 얼마 나온 거예요? 0.11 메가옴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답이 R은 얼마다? 0.12.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주어진 문제가 딱 출제가 되면 학생들이 거의 못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버리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숫자는 뭐가 있다? 1000이 있다. 그래서 외우실 때 전출로 외우시라고 말이죠. 전출. 자, 기기는 문제를 풀고 갈게요. 1번. 직류기의 철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성층 철심을 사용하면 와전류가 감소한다. 맞죠? 철선에는 풍선과 와전류선 및 저항선이 있다. 저항선이 아니라 뭐예요? 철선이란 말이 들어가야겠죠. 철에 기소를 넣게 되면 히스테리가 감소한다. 전기자의 철심에는 철선을 작게 하기 위해서 기소 강판을 사용한다. 맞죠? 그래서 답이 2번. 두 번째, 히스테리선과 관계가 없는 것. 이 문제도 잘 봐두셔야 돼요. 히스테리선이라는 자체는 지금 잘 보시면 주파수하고 관계 있죠. pH니까.
pH가 F의 BM의 1.6승하고 관계 있어요. 상수값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F는 주파수죠. 예? 주파수는 뭐하고 같다? 회전수하고 같아요. 주파수니까. 이 주파수는 뭐하고 같다? 회전수하고 같다고요. 그 다음에 BM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BM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 최대 자속 밀도잖아요. BM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최대 자속 밀도예요. 이거는 다음에 철심 재료냐 아니면 두께냐 이렇게 물어봤죠. 두께라고 주어지면 무슨 손실이다? 와전류 손실이에요. 아시겠어요? 두께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답이 몇 번이 된다? 4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3번 동그라미 쳐놓고 잘 보세요. 직류기 권선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그러면 직류기의 권선법이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중권하고 파권이죠. 병렬 회로수 A죠. 이게 병렬 회로수예요. 그러면 A는 뭐예요? P죠. 여기는 항상 얼마다? 2. 자, 중권의 용도는 뭐예요? 이거는 병렬권이죠. 여기는 직렬권이죠. 그러면 여기는 뭐? 대전류, 소전압. 여기는 소전류, 대전압. 또 고전압이라 받아요. 그 다음에 균합한. 여기는 뭐예요? 필요 없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다중도. 여기는 뭐? 다중도 뭐? M 뭐? 여기는 뭐? EM이죠. 다중도. 그러면 답이 나온가요? 자, 단중 파권은 균합원이 필요하다. 단중 중권의 병렬 회로수는 극소와 같다. 맞죠? 그 다음에 저전류 고전압 출력은 파권이 유리하다.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중 파권의 유기전압은 단중 주권의 2분의 P다. 맞아요? 왜 2분의 P가 나온 거예요? 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잘 보시면, 파권 2는 이렇게 돼 있죠. P자 파이에 60, A의 N이죠. 그 다음에 중권은 어떻게 돼요, 또? 2는 똑같이 P자 파이에 60의 A의 N이에요. 파권 중권이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죠. 중권은 어떻게 돼요? 중권은 A하고 뭐가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는 60에 Z에 N 이렇게 될 거라고요. 맞죠? 중권. 그 다음에 파권은 어떻게 돼요? 파권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P자 파이에 60에 N에 60에 곱하기 2죠. 그러면 이 식을 잘 보세요. 60에 Z 파이에는 2분의 P죠. 예?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요? 팍고나오면 여기가 얼마가 더 있어요? 2분의 P가 더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몇 번은 맞다? 단중 팍권의 유기전압은 단중 주권은 얼마다? 2분의 P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04번. 단중 팍권의 직류 발전기 전전류가 I아페어가일 때 전기자가 권선의 병렬로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는가? 자, 04번은 보세요. 단중 팍권을 그리면 만약에 사극이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그리셔야 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전류가 얼마라고 표시가 된 거예요? I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I가 어디가 I예요? 여기가 I죠. 여기가 I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A분의 I가 되겠죠. 이렇게 A분의 I. 그런데 A가 얼마예요? A가 얼마냐고요? 항상 2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로 한다? 2분의 뭐? I가 되겠죠. 2분의 I. 05번. 자극수가 P고 직류 발전기에서 운전할 때 회전 속도에 팍권이라고 줬네요. 그러면 팍권은 여기 식에서 나가면 되죠. 요놈 식에서. 응? 자석. 그럼 파이는 어떻게 돼요? P, Z에, N에 60에 뭐예요? 120에 뭐? 2죠? 예? 공식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P자 파이 N에 6번 체크하실 거. 5번에 1번이 답이죠. 6번. 자, 문제 지문이 좀씩 어려워져요. 1000kW 500V의 직류 발전기가 있다. 회전수가 246이고 슬로수가 190, 각 슬롯 내의 도체수가 6, 극수는 12다. 전부하에서 자속수는 얼마인가? 단 전기자 저항은 0.065이고 전기자의 권선은 단중 중권이다. 이제 이렇게 주어졌어요. 먼저 P가 100kW고요. V가 500V입니다. 자, P가 써놓고 할게요. 100kW, V가 몇 볼트? 500V예요. 근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속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중 중권의 자속수는 어떻게 가요? 중권은. 이게 중권이죠. 예? 중권의 자속수는 어떻게 돼요? 파이는 N분의 NZ분의 N 뭐? Z분의 60 뭐예요? 2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2가 안 나왔잖아. 2가 안 나왔잖아요, 지금. 2가 안 주어지면 당연히 발전기의 기본식을 쓰셔야지. 2는 뭐? V 플러스 IA 뭐? 2를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2 값을. 그러면 2라는 자체는 이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발전기에 자, 분권, 단중해갖고 여러분들 보시면, 자, 그러면 I를 구해볼게요. I. 자, V는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V는 500이라고 줬고요. RA가 얼마예요? RA가 얼마냐고. 전기장이 얼마? 0. 얼마? 0.6이라고 돼 있죠? 0.6이라고 돼 있죠? 0.6.
그러면 I는 어떻게 구해요? I는 P하고 V 나왔죠? 그럼 I는 뭐? P는 뭐예요? V 곱하기 I잖아요. 예? 그러면 I는 V분의 P예요. 그러면 500에 100kW가 되겠죠. 어? 여기가 1000이야? 그러면 1000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나 나왔어요? 2000A가 나왔고. 자, 그러면 IA 대신에, 여러분들 보시면, IA 대신에, 그러면 중건이라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유기기전력은 이것보다 어찌 해야 돼요? 커야 되겠죠. 그러면 2000 곱하기 0.06에서 얼마가 나온 거예요? 0.06이에요. 그래서 500, 이게 무슨 값이에요? 무슨 값? 이 값이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걸려 있는 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슬로스가 몇 개라고 했어요, 지금? 슬로스는 192개예요. 슬롯 내의 도체수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Z라는 값이 있죠? Z가 뭐예요? 총 도체수예요. 아시겠어요? 총 도체수라고. 그러면 이 말이에요. 슬롯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몇 개가 있는데, 192개가 있는데, 이 안에 몇 개씩이 들어가 있다? 6개씩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 도체수는 슬로스 곱하기 뭐를 해야 된다? 슬로스 곱하기 뭐를 해야 돼? 총 도체수니까. 슬롯 내의 뭐다? 도체수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192 곱하기 얼마가 된다?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192 곱하기 6.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극수는 몇 개예요? 우리 교재는 지금 어떻게 풀어놨어요? A하고 P를 안 없었죠? A하고 P를 없애도 관계없잖아요. 어차피 중건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바로 풀었고. 그래서 거기에 값이 나온 값이 얼마다? 0.1084가 됐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7번. 극수가 8, 중거,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된다? 얼마? 2를 물어봤죠? 2를 물어봤으니까 2가 어디 갔어? 이 식이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7번이라는 자체의 숫자 보시면, 자, 극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체수가 있고, 0점 자속이 있고, 회전수가 있으면, 자, 보십시오. 7번 문제 중에서 중건이라고 주어지면, 중건 있죠? 중건이라고 주어지면 극수만 제외하고 다 곱하고 곱해서 얼마로 나온다? 60으로 나누면 돼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팝콘이란 말이 주어지면 팝콘은 다 곱하고 얼마로 나눈다? 120으로 나누면 돼요. 무조건 팝콘이니까. 그러니까 중건은 얼마로 나누고 단지 뭐를 빼라? 극수를 빼라. 그 말이에요. 극수. 극을 빼고 곱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팝콘이라고 나오면 뭐가 된다? 다 곱해서 뭐를 한다? 120으로 나누면 돼요. 8번. 8번은 이제 회전수를 물어봤죠. 회전수. 그러면 회전수는 어떻게 돼요? 회전수? 이걸 물어본 거잖아. N.
그러면 N은 어떻게 돼요? Z8분의 62로 하시면 되죠. 이렇게 푸시면 되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9번을 체크해 놓으세요. 직류 발전기에서 P가 Nm인 기계적인 동력을 주면 전력은 몇 와트로 되는가? 단 손실은 없으며 IA는 전기자 도체의 전류, E는 전기자 도체의 유기 기전력, 그 다음에 기전력 E는 Z는 총 도체 수다. 자, 그러면 발전기죠. 발전기라는 자체의 기계적인 동력은 우리가 P는 이 공식을 먼저 아셔야 돼요. P는 뭐다? E 곱하기 뭐다? A.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직류 발전기에 기계적인 동력을 주면 전력은 몇 와트라고 되는가? 그러면 앞에 기전력의 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E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고. 앞에서 지금 E라는 자체가 60Z8N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에 공식이 나올 때 어떻게 되냐고. 기전력이 A분의 Z의 얼마? 이 공식을 알아야죠. A분의 Z의 E. 자, 그 다음에 전기자의 도체 전류가 I라고 했어요. 근데 몇 극이라고 했어요? 없죠. 그건 없죠. 그러면 만약에 사극을 한번 그려볼게요. 중권으로 그렸어요. 이쪽이 IA. 그러면 무슨 전류? 전기자 전류. 전체 전류. 그 다음에 이쪽의 전류를 IA라고 할게요. 그러면 병렬 회로수죠. 그러면 여기는 뭐로 돼요? IA는 A분의 뭐? A분의 뭐? 여기가 전전류잖아. 예?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IA는 A분의 뭐? I 뭐? A가 되겠죠? 여기가 전전류니까 이해 안 돼요? 여기가 만약 10A 할게요. 응? 그러면 여기가 얼마씩 쪼개져야 돼요? 2.5로 쪼개져야 될 거 아니에요? 10A니까. 그래서 IA는 A분의 IA. 그러면 IA는 뭐? A의 뭐? IA가 되겠죠. IA가 그러면 P는 뭐라 했어요? P는 자 보세요. P는 2 곱하기 IA라고 했죠. 예? 그러면 뭐가 돼요? A분의 Z에 2에 IA가 뭐예요? A에 IA죠. 예? 그러면 뭐가 끝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뭐다? Z 2에 뭐? IA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식이. (9번도) 많이 못 풀어요, 학생들. 10번. 8극 유도 기전력에 100V가 됐고 전기자 전류가 200A인 직류 발전기의 권선을 중권에서 자 보세요. 중권에서 파권으로 변경했을 경우 유도 기전력과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유도 기전력이 E가 몇 볼트?
200? 얼마? 100V? 몇 극? 8극.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얼마? 200A인 IA가 200A.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중에서 잘 보십시오.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중권으로 뭐해서 중권에서 팍권으로 변경했을 경우 그러면 한번 볼게요. 중권에서 팍권으로 변경했을 경우 중권은 뭐가 돼요? 우리가 용도가 소전압이죠. 네? 여러분 뭐예요? 대전압이죠. 대전압. 그런데 이 중권이라는 자체는 A는 P하고 같죠. 병렬 헤르스가. A는 항상 얼마예요? 2잖아요. 근데 이게 몇 극이에요? 8극이잖아요. 8극. 근데 여기는 항상 얼마예요? 2죠. 2죠. 항상 2예요. 그러면 8에서 2로 떨어지니까 몇 배가 가는 거예요? 여기는 항상 2잖아요. 요 놈이 더 커야 돼요. 어떻게 됐든 간에. 팍권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볼트라고 주어진 거예요? 100볼트라고 주어졌죠. 예?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는 항상 얼마다? 2. 그러면 몇 배? 4배가 되는 거예요. 4배. 아시겠어요? 8배가 되는 게 아니라 4배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놈은 몇 볼트가 되는 거예요? 400볼트가 되겠죠. 자, 요 놈은 지금 여기가 8극이면 2가 있으니까 4배가 증가하고,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되느냐? 중권. 이게 뭐예요? 소전류죠. 예? 그 다음에 대전류죠. 그 다음에 팍권은 어떻게 돼요? 소전류잖아요. 자, 중권에서 팍권으로 가면 전압은 증가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몇 암페어가 떨어진 거예요? 200암페어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작아야죠. 팍권은. 그러면 이게 몇 배라겠어요, 지금? 4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놈은 얼마로 떨어진다? 4분의 얼마? 1배. 4분의 1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중권에서 팍권으로 갈 때, 예를 들어서 극수가 8이면 전압은 얼마로 증가한다? 4배 증가. 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전류는 몇 배 감소? 4분의 1배 감소.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냐고요? 그러니까 4배 얼마? 4분의 1배. 그래서 답이 몇 번? 10번 잘 생각을 하세요. 400V 몇 암페어? 50A가 답입니다. 잠시 이따 할게요. 시간은 저희가 바빠 죽겠는데.